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거북섬이라고 있죠. 거북섬에 그 웨이브파크라고 인허가와 건축 완공하는데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게 신속하게 해치워서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처 입은 상인들 앞에서 그거 자기 웨이브파크 유치하느라 잘했다고 누가 그런 말 하라고 강제했습니까? 말실수는 다 하고 다니면서 나중에 부들부들 떨면서 개혁신당에게 비판을 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밥 먹듯이 쏟아내는 사람이 또 입을 놀렸는데요. 이번에도 이준석입니다. 이번엔 시흥 거북섬 개발 사업을 두고 이재명 후보가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했다며 비판했는데요.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준석은 존재하지도 않는 발언을 전제로 공격을 퍼부었는데요. 허위 프레임으로 상대를 몰아붙인 겁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이준석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북섬 개발 사업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가 국가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한 것이 시작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일대에 웨이브파크라는 레저시설을 유치했을 뿐입니다. 기본 계획과 핵심 사업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설계됐고 이재명 후보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일부 지원만 했다는 게 팩트인데요. 또 헛다리를 짚은 거죠. 사실 이준석도 펨코에 속은 건데요. 펨코만 보고 무리수를 두는 통에 검증조차 하지 않고 마구 질러댄 거죠. 진짜로 펨코만 보고 정치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즉 이준석은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 전체를 개발했다고 주장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왜곡한 건데요. 허위사실을 기정사실처럼 던지고 상대가 해명하게 만드는 고전적인 정치 프레임 수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철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선거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자기 당선을 위한 허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다른 후보의 낙선을 위한 허위는 무려 7년 이하 징역, 벌금도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처벌받습니다. 이준석의 발언은 명백히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인데요.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인 거죠. 법조계에서도 이건 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정치 공세라는 겁니다. 여기에다 이준석의 득표율이 10%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비용 보전도 못 받고 형사처벌까지 겹치면 정계 퇴출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큰데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 쫄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치 생명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인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준석은 그동안에도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윤석열에게는 침묵하면서 민주당만 집중적으로 공격해왔는데요. 명태균 게이트에서는 입을 닫고 있다가 선거만 되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민주당을 때리는 선택적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허위 발언은 그냥 실언으로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데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합니다. 고발만 해놓고 중간에 봐준다거나 수위 조절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는데요. 거짓으로 정치를 농락한 자에겐 그에 걸맞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이건 단지 이준석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데요. 허위사실 유포가 정치 수단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유일한 해법은 참교육이 답인데요. 정치는 진실로 승부해야지 날조와 왜곡으로 장사하려 해선 안 됩니다. 양두구육 개장수 이준석,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을 봐야 하는데요. 끝까지 추궁해서 정치 사기꾼의 말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준석은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어쩌면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준석은 진짜로 감옥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파면 팔수록 드러나는 그 수많은 범죄 의혹들이 가히 충격적인데요. 이런 자가 아직도 대한민국 정치판에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인 거죠. 이준석, 과연 지금 이 사람이 정치판에 설 자격이 있기나 한 걸까요? 이제는 국민들조차 이준석 얘기만 나오면 얼굴을 찌푸리는데요. 시청자들 반응부터가 이렇습니다. 더는 보고 듣기도 싫다. 아예 이름조차 언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아직도 대선 출마 운운하며 설치고 있습니다. 정말 가관인 거죠. 이번에 또 새로운 폭로가 나왔는데요. 성상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현재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이 인물이 구치소에서 이병철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이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걸 덮었다고 폭로한 건데요.
검찰이 정권의 비호 아래 움직였다는 의혹인 거죠. 이쯤 되면 그냥 개인 비리가 아니라 권력형 부패 사건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덮었을까요? 명태균, 김건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매매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가 안 됐지만 이준석이 그런 일 없었다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던 건 되려 무고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경찰이 이준석의 주장을 거짓이라 결론 내렸다는 거죠. 자신에게 불리한 폭로를 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다가 되려 자신이 무고죄로 역풍을 맞은 겁니다. 최근에 서울구치소에 네. 수감돼 있는 분이 자기 이제 동생을 통해서 이준석의 이 실체를 밝히겠다고 저보고 접견을 좀 와달라고. 그 서울구치소에서 누가 오라고 했는지는 좀 밝히기는 아니 되겠습니다. 밝힐 수 있죠 지금 예.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 이준석 후보의 이제 성상납 사건. 네. 그 성상납을 했던 네.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라는 예, 사람이에요. 이제 그 양반은 이제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지금 수감 중인데. 9년형인가 그렇게 아마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 내년에 나온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접견을 갔어요. 예. 한 3주 전에. 아, 근데 이제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성상납 사건이 예. 죄가 명백히 되는데 검찰이 덮었다는 거예요. 네. 그 이제 내용이 뭐냐? 그때 이제 성상납 사건을 맨 먼저 그 폭로한 게 그 가세연 그쪽에서 시작을 했고, 네. 이제 가세연하고 이 김성진 씨가 같이 폭로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가 그건 허위 사실이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강신업 변호사가 네. 너 성상납 맞잖아. 그 행위가 있은 건 맞잖아. 네가 고소한 것 자체가 무고야 해서 무고로 또 고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찰에서 엄청나게 수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그 여성분 또 여성분을 차에 태워오고 가고 그 관련 직원들 한 6명을 경찰이 다 조사를 했더니 성상납 행위가 인정이 된다라는 결론이 났대요. 네. 경찰에서. 예. 그런데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했고, 그런데 성매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 니네들이 내 명예를 훼손했어. 이게 무고다. 네. 그러니까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경찰이 검찰로 송치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그걸 들고 있다가 작년에 4월 달에 이준석 후보가 동탄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되고, 그리고 9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이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때렸거든요. 네. 그게 검찰의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간 거다라는 게 이제 김성진 대표의 네, 주장이고, 주장이고, 예. 그게 또 이제 합리적 의심이 또 되는 것은 그 역시 또 명태균 씨입니다. 또 김건희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왜 검찰은 여전히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걸까요? 김성진은 그 이유가 외압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가 외압을 넣었냐고요?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과 명태균, 그리고 김건희가 등장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존재합니다. 명태균이 검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건희에게 얘기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그냥 평범한 청탁 수준일까요? 대선 전에 터졌다면 정권이 날아갈 뇌관이었을 겁니다. 이준석을 최초로 고발한 사람들의 변호인이 기각된 사건에 항고를 했고 지금은 서울고검에 계류 중인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재수사 그리고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특히 무고 혐의가 유죄로 결론 나면 징역형은 물론이고 의원직 박탈까지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횡령 의혹, CBS 뉴스 프로그램 조작 사건 등 줄줄이 사탕처럼 법적 리스크가 따라붙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그냥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정치 사기극입니다. 이병철 변호사의 말도 충격적인데요. 이준석을 정치 사기꾼이라고 못 박으며 당내 민주화 소송에서 승소시켜줬더니 변호사 비용도 안 줬다는 폭로까지 하고 나성합니다. 수차례 요구했지만 무시당했고 이제는 급여 압류나 아파트 경매까지 검토 중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말로는 정의 공정 떠들더니 실상은 자기 입에 발린 말만 하는 거짓 정치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준석은 본인이 마치 시대를 바꾸는 인물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상은 공천 청탁, 검찰 외압, 성상납 의혹, 변호사 비용 미지급까지 정치 사기와 인간적 파탄이 뒤섞인 누더기 그 자체인데요.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런 정치 사기꾼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도 책임이 큰데요. 계속 이런 인물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줘선 안 됩니다. 이준석이 진짜 책임을 지고 사라져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국민 눈앞에 나타나야 할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정계 은퇴가 아니라면 최소한 법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할 사람인데요. 더는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저희가 오늘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치인 이준석 씨 관련된 여러 논란들, 그 자료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자료 보니까 시흥 거북섬 개발 관련 발언부터 해서요. 좀 더 심각한 성상납 의혹, 또 다른 법적 문제들까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흐름인 것 같아요. 진실 공방이랑 법적 리스크. 아, 그렇죠. 진실 공방과 법적 리스크. 네,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에 나온 주장들, 또 반박들, 그리고 여러 의혹들, 이걸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어떤 입장을 지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냥 정보 전달에 집중하는 걸로. 네, 그 점을 여러분께서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쟁점부터 가볼까요? 시흥 거북섬 개발. 이 발언 논란부터 좀 짚어보죠. 네, 이준석 씨가 그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한 내용인데요. 네. 거북섬 개발, 특히 그 웨이브파크 유치를 마치 이 지사 본인 성과인 것처럼 내세웠다. 이런 취지였죠. 그러니까 신속한 인허가, 이걸로 대규모 시설 유치했다. 이 부분을 이재명 지사 측이 강조했다. 이렇게 본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자료를 보면요. 그건 사실과 좀 다르다. 이런 반박이 나와요. 아, 반박이요? 네, 이재명 지사가 거북섬 전체 개발을 내가 다 했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도지사 시절에 웨이브파크라는 특정 시설, 그 유치 과정에 기여한 건 맞지만요. 아하, 전체 개발이 아니라 특정 시설 유치에 대한 기여. 네, 그리고 사실 그 거북섬 개발 계획 자체는 그 이전 정부 때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자료에도 나오죠.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됐고 이재명 지사는 일부 지원 역할만 했다. 네, 근데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이 중요해요. 바로 선거 기간이었다는 거죠. 아, 선거 기관. 그래서 더 민감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 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허위 사실 유포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고발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고발 방침까지. 이게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 수위가 꽤 높지 않나요? 특히 낙선 목적이면요.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말실수라기보다는 좀 의도적인 정치 공세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거죠. 성과를 어떻게 포장하느냐, 이 싸움으로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발언 논란 외에도 사실 더 무거운 의혹들이 자료에 담겨 있는데요. 네, 특히 그 성상납 의혹 관련 내용이 좀 그렇죠. 네,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이 사건이죠.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김성진 씨 측에서 최근에 주장을 내놨는데 경찰은 증거를 다 확보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이걸 덮었다. 이런 주장이에요. 덮었다. 그러니까 외압이 있었다. 이런 의혹 제기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요. 관련자 진술 같은 걸 토대로 성상납 행위 자체는 있었던 걸로 판단을 했어요. 아, 행위 자체는 인정이 됐군요. 네, 근데 문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아, 네. 근데 여기서 사건이 또 꼬입니다. 이준석 씨는 이 의혹을 계속 부인했잖아요. 네, 부인하면서 관련 폭로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죠. 네, 고소했는데 경찰은 오히려 그 고소가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일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무고 혐의요. 아, 그러니까 허위로 고소했다는 의심을 받은 거네요. 네, 그렇죠. 다른 사람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 신고하는 거, 그게 무고죄인데 경찰은 이 무고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거죠.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요. 와, 이게 상황이 완전 반전인데요?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했나요? 검찰은 근데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러면서 이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재판에 안 넘긴 거죠. 아, 불기소. 증거 불충분. 네. 근데 또 이 불기소 결정 과정에도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김성진 씨 측이나 일부 자료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명태균 씨나 김건희 씨 이름까지 거론되면서요. 이야,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네요. 그리고 이 사건은 그냥 이렇게 끝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김성진 씨 측이 불복을 해서 항고를 한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수사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 이게 만약에 무고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당히 심각해지죠. 자료에 따르면 의원직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직 상실까지. 네. 이것 말고도 자료에는 횡령 의혹이라든가
언론 보도 관련 논란, 심지어 변호사 비용 미지급 문제까지 다른 법적 문제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본 자료들은 이준석 씨를 둘러싼 논란들이 그냥 의혹 수준이 아니라 실제 법적 다툼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과정 자체에도 또 다른 논란, 외압 의혹 같은 것들이 계속 겹치면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적으로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주장과 반박, 그리고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해서 그 흐름을 짚어드린 거고요. 네, 저희가 어떤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맞아요. 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다룬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께서는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 정치적 공방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과정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던가 아니면 공직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 이걸 검증하는 우리 사회의 기준은 과연 적절한가? 이런 것들이요. 한번 스스로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